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이게 뭐죠? 네, 블랙스완입니다. 스계적 스테디셀러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렙의 그 행운에 속지 말라라는 이제 이 책을 방금 왔어요. 따끈따끈한 이제 제가 어제 교보문고에서 주문했는데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그 뜯었고 그 오디오북 오늘 읽어 드리려고. 저도 안 읽었어요. 근데 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주식시장을 이번 주에 떠날 예정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아침에 영상을 찍고 제가 저의 그 왼손이 오른손을 매수를 하려는 오른손을 절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침에 두 가지를 떠나기 전에 워낙 제가 항공주에서 그 손해를 막심하게 보고 있어서 이거를 좀 뭐랄까 만회하고 싶더라고요. 만회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어떤 생각이냐, 하나는 확실한 거. 뭐 제가 이번 주까지 들고 있는다고 했는데, 하나는 이번 주 중에 무조건 최소 1, 2%는 수익, 1%는 수익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거. 그건 뭐죠? 네,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로 매일 10만원 벌기. 매일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코로나가 좋아지고 나서 횡보 기간에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10만원씩 벌 수 있어요. 보니까 1000만원 대신 연해야 돼요. 1000만원이란 시드 머니가 있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뭐 진짜 용돈 벌기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누가 봐도 우량주잖아요. 절대 망하지 않는. 괜히 뭐 요새 뭐 항공사 수익도 안 좋은데 그 다음에 이상한 뭐 쇼핑 그런데 하지 말고 그 1등, 대한민국 1등 세계적 글로벌 기업이죠. 반도체 1등인 삼성전자가 무조건 성장주이고, 요새 그냥 너무 횡보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너무 왔다 갔다 해도 사실 하루에 0.5%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실 1000만원 연왔으면은 한 2, 3일에 한 번씩 0.5% 올라가요. 그래서 0.5%에 팔면 돼요. 1000만원 가지고 5만원 매일 일주일에 5만원씩은 벌 수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제 얘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확실하게 삼성전자만 하면은, 욕심 진짜 버리면은 사실 뭐 땅을 파보세요. 5만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난 딴 거 뭐 그 테마주 뭐 다 필요 없단다. 나는 삼성전자만 그냥 성장주니까 오르면 좋고, 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오르고, 아니 그 조금만 가지고 있어. 언젠가는 아니고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강추를 해요. 반대로 이제 카카오 네이버는 모르겠어요. 언택트 주고 뭐 어떤 네이버들은 끊임없이 성장한다. 그 진짜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안한 거죠. 언제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존이나 애플 들어가기 너무 무섭잖아요. 애플이 $300를 넘었었잖아요. 제가 그 애플로 돈 벌기 해가지고 $284 한 2주 전에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284 때 이때 들어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때 제가 5% 10% 정도는 먹을 수 있다라고 봤는다. 근데 사실 저희 예측과는 좀 다르게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약간 창피했었는데 결국에는 $300 넘을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봤자 290 중반 정도로 해서 멈출 줄 알았는데, 야, $300를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애플이 끝장이 나는구나. 그래서 진짜,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와, 이렇게 $300도 이렇게 넘다니. 근데 또 1년 뒤에 보면 사실 모르죠. 애플이 $400, $450까지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제 그거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세계적인 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단기간에 코로나주 수혜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언택트주로서 너무나 과도하게 과대평가 돼 있지 않은가, 평가절상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근데 뭐 당분간은 오를 겁니다. 워낙 보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저가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갈까라고 하는, 역시 돈은 몰리는데 몰리는구나. 이게 군중심리 어쩔 수가 없구나.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몰리게끔 조작을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인기 없는 항공주
근데 제가 이제 항공주가 매일 폭락하고 있어요. 매일 폭락하고 있는데 뭐 영원히 폭락하는 주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많이 폭락했거든요. 많이 폭락해서 이제 한 이번 주, 제가 이번 주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 한 말경, 적어도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는 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세력이 한번 장난칠 것 같아요. 왜냐면 세력이 좀 끌어올려줘야 사람들이 또, 이것 봐라 하면서 약간씩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거든요. 2, 3%, 3, 4% 하는 날이 있을까요? 최소 하루에 한 10% 정도 폭등하는 날이 하루 나올 겁니다. 하루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것 봐라, 그래도 폭등했어도 예전보다 좀 낮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있냐면 또 불타는 말을 올라타는 사람들이 내동매매 하잖아요. 지금 아마 계속 폭락하는 게 세력이 던지고, 개인들도 이거 이제 항공주는 지금 나가리 됐다라고 해서 이제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되게 던지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손해가 많아서 한 번 반등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반등 온다. 한 번 반등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내려가서 세력들이 장난칠 때가 한 번 온다. 그럼 세력들은 조금 끌어올린 3-4%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개미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면은 쫙 거기서 이제 쫙 빨아먹고 팔고 빠질 겁니다. 근데 이제 빠지면은 개미들이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올라와서 상당히 계속 옹금 회복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말이 길었네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계속 했는데, 어찌됐든 제가 삼성전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맞네, 오늘 손절을 하겠다 그랬는데 삼성전자를 해버렸고, 근데 역시 떨어졌어. 지지부진해. 1% 정도 떨어지고 마감했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일은 그래도 다시 옹금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모르죠. 근데 2, 3일 내에는 옹금은 회복하고 0.5%, 1% 정도 먹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목표가 1%였어요. 그래서 1%, 그건 뭐 가능하면 인증이 별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뭐 이번 주 내에 1%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로 1%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드릴 거고, 뭐 실제로 보여드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지금 지수 보면 알아요. 진짜 1%에서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정말로. 어쩌다가 한 번씩 저번 주에 한번 5만원 찍긴 했는데 다시 내려왔죠. 삼성전자는 그래도 뭐 마음의 안정이 있잖아요. 떨어져도 그래 좋은 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또 하나는 뭘 했냐 그러면은 나름 테마주를 했어요. 제 나름의 테마주. 어제 지진 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지진주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던가 삼형일택이었나 뭐가 1등 좋았어요. 그거랑 뭐 KA주 뭐 있었어요. 그게 두 개, 1등과 2등이 그 2017년도인가 우리 포항 그때 지진 나고 난리 났잖아요. 며칠간 계속 오고 잔지진이라고 하나? 잔흥이라고 하나? 뭐라 그랬죠?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몇 번 되게 난리 났었죠. 그래서 그때 엄청 폭등했나봐요. 그래서 근데 최근 뉴스는 안 나오고 2017년 뉴스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동아지질인가 찾았어요. 근데 그 두 개는 딱 보니까 영업이익이 되게 안 좋았어요. 삼명일택? 쓸데없이 재무제표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보다가 그 두 개가 코스닥 종목이었고, 동아지질이 상당히 내실이 있더라고요. 재무족보가 상당히 전혀 당기순이익도 탄탄하고 자기 자본도 대단하고 게다가 영업이익 성장률도 상당히 좋아서, 동아지질. 그리고 최근에 올랐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올라왔으면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힘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게다가 어제 지진이 났어.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뉴스에서는 좀 약간 뒤에서 다뤄주는, 지진주를 따지면 한 4번째, 5번째 주 정도 되는 거를 제가 샀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또 매수를 했습니다. 이 두 개를 저는 어떤 의도였냐면, 항공주가 너무 이제 한 번은 반등 오겠지만 너무 손해 많이 보니까 이 두 개를 사서 그냥 오늘 2, 3% 먹고, 특히 지진주는 2%, 3%만 먹고 나와야지 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뭐 2, 3일 가지고 있어서 1%만 먹고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로 조금 만회를 하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둘 다 오늘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뭐가 올랐냐, 지진주 1등은 올랐어요. 지진주 1, 2등은 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래도 그 재무제표나 이런 거 보려고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토론도 좀 봤거든요. 사람 알아. 이게 지진주가. 보지 말라 그랬는데, 어찌됐든 저는 지진주를 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세 개 그 종목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엔 올랐어요. 그래서, 아, 역시나 지진주, 그러니까 1등의 삼형일택인가? 그게 1등의 그 재무제표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단타는 정말 그 시기에 이슈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진이 있네. 여진이 있었으면 아마 그게 더 폭등했을 텐데, 결국에는 장 초반에 한 3%, 4% 정도 가다가 결국에는 1, 2% 상승 마감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원래 제가 딱 오냈던 3, 4% 먹고 나올 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정말 이슈에 따른 단타는, 데이 트레이딩은 그게 필요 없구나. 이거 재무제표, 이렇게 맞는 말이죠. 저도 재무제표 보고 투자하진 않는데, 쓸데없이 그런 기준이 생겨가지고, 역시 돈이라는 것은,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1등에 몰려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진주의 1등 어디냐? 거기였다, 거기. 동아 지질이 아니었다. 동아 지질, 그러니까, 근데 지진의 여진이 되게 심했으면 동아 지질도 같이 올랐을 겁니다. 근데 역시, 근데 지진이 결정적으로 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크게 이슈가 안 된 거였어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크게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그 3, 4%, 그 1등, 지진주의 1등 주도 한 3, 4% 삼형일테인가 거기도 한 3, 4% 장초요. 우리다가 1, 2% 상승 마감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따지면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3, 4%가 올랐던 거죠. 근데 그 조금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에는 1등주에 몰렸던 거예요. 1등주에 잠시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결국에는 회복하려고 들어갔는데, 근데 내일 정도는 회복하지 않을까. 그냥 워낙 최근에 제가 동아지질은 근데 내실이 있는 기업이었고, 이거는 사실 장기 투자해도 나쁘지 않겠다. 장기 투자를 해봤자 근데 한 1, 2주 가지고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1, 2주 내에는 1%, 2% 정도는 먹고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무제표 너무 탄탄해서 좋은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결국에는 기술 투자를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해서 나한테 행운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너무 끌려서 제가 이 책 빨리 읽고 싶어서 너무 두근두근 거리는데, 벌써 제가 신변 잡기는 아니고 정말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본격적으로 책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나심 니콜라스 탈렙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책 표지에 나옵니다. 읽어 드릴게요. 불확실성 문제를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하는 문학 평론가 겸 계량 트레이더네요. 워튼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파리 도핑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뉴욕과 런던, 시카고에서 계량 트레이더로 활동하며 철학, 수학, 금융, 사회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다. 그가 처음 행운에 속지 마라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세상사의 대부분은 운에 좌우된다라는 그의 견해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이rak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학자로 떠올랐다. 이 책이 상당히 오래됐나 보네요. 2009년에는 경제지 포브스 발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가로 선정되었으며 저서로는 블랙 스완이 있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러면 언제 나왔냐? 보니까 이제 카피라이트 있잖아요. 영어 책들은 카피라이트 보면 돼요. 카피라이트 보면은 거기에 연도가 써 있어요. C 동그라미 이제 이거 카피라이트 표시죠. 2004년 바이 나심 니콜라스 탈렙. 2004년에 무려 2004년 언제 16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16년 전에 불확실성에 속지 마. 16년 전에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남는 투자 성공법, 행운에 속지 마라. 물론 제가 그전에 읽어드렸던 현명한 투자자는 벤저민 그레임의 1949년에 일세가 나왔으니까 역시 고전은 또 고전이네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약간 뒤쪽을 좀 보면은 추천 글들이 있죠. 네, 좀 재밌는 문병로 교수라고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네요. 이분이 추천의 글을 이렇게 썼네요. 나심 탈렙은 블랙스완의 저자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행운에 속지 마라가 대표작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닌 인간들이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당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결말을 이야기한다. 이런 과정에서 무책임한 예측으로 밥벌이를 하는 많은 학자들의 형태를 통렬하게 꼬집는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래서 일단 추천의 글이 있어요. 추천의 글이 있는데 저도 빨리 읽고 싶습니다. 추천의 글을 한번 추천의 글을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추천의 글을 누가 추천했냐? 홍충욱 이분이 이제 키움증권의 이코노미스트고 경영학 박사고, 이분이 제 환율의 미래의 저자시네요. 환율의 미래라는 책도 저도 봤는데, 환율의 미래라는 책은 뭐 홍충 이분이 되게 경제서적 많이 쓴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분이 썼던 경제서적 제가 몇 개 봤었는데 제목이 지금은 생각은 안 나네요. 집에 몇 개 있는데 제목이 일단 추천의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7년 여름 증권사 리서치 팀장을 그만두고 시중은행으로 자리를 옮기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 지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미쳤냐? 왜 그 좋은 자리를 그만둬? 지금이야 증권사가 각광받는 직장의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2000년도 중반에는 전혀 사정이 달랐거든요.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다른 업종에 좋은 일자리를 그만두고 증권사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간의 인기와 달리 저는 1993년부터 13년째 이어진 이코노미스트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특히 다음 해에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을 고비로 주식시장 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었기에 뜨거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아웃사이더 취급받는 것도 적지 않은 고통으로 작용했었죠. 그 2010년 출간된 탈렙의 처녀작이네요. 행운에 속지 마라를 읽은 후에야 제가 당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에 나는 치과 의사와 같은 삶은 꿈꾸었던 것이죠. 그럼 소주제가 있네요. 치과 의사와 이코노미스트의 차이점 궁금하네요. 이코노미스트와 치과 의사는 대표적인 문과와 이과의 고소득 직업이지만 이 두 직업은 실상은 전혀 딴판입니다. 치과 의사는 6년에 걸친 학업을 마친 후 점진적으로 기술을 연마하고 지식을 쌓음으로써 자신의 분야에 점점 더 능숙해집니다. 초보 의사 시절에는 환자가 겪는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실수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거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듦에 따라 의료, 사고 등의 분쟁에 휩싸일 일은 줄어들고 그의 소득은 더욱 안정적으로 변해갑니다. 반면 이코노미스트의 업무는 시간이 흘러도 복잡하고 그의 성과는 운의 많은 부분을 의지합니다. 예측에 대해 수십 년간 연구한 심리학자 테틀록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여우 같은 이코노미스트가 되려고 노력할지라도 결국 그 예측의 정확성은 상당 부분 운에 달려 있거든요. 여기서 여우란 시장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전망을 발표한 것이 아닌 확률적으로 전망을 제시하는 어떻게 보면 소심한 태도를 보이는 시장 참여자를 지칭합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네이트 실버의 역작 시동화 소음의 한 대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인용 부분입니다. 그 신화 소음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 내용이라고 합니다. 테틀록은 전문가가 제시한 답변을 바탕으로 이들을 이른바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양극단 사이의 스펙트럼 위에 분리해 놓았다. 고슴도치는 거창한 생각, 즉 세상에 대한 지배적 원칙, 물리적 법칙이자 사회의 모든 상호작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처럼 작동하는 거대한 원칙을 믿으며 긴장하고 성급하며 경쟁적인 A형 행동 양식에 속한다. 칼 막스와 계급투쟁, 지그문드 프로이트와 무의식, 말콤 그레드웰이 그거죠. 아웃라이어 썼던 저자, 일만 시간의 법칙과 티핑 포인트를 생각하면 된다. 그에 비해 이제 여우는 이에 비해 수없이 사소한 생각을 믿으며 또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관심이 사방팔방으로 뻗치는 사만하게 짝이 없는 유형이다.
여우는 뉘앙스의 차이, 불확실성, 복잡성, 대치되는 의견 등에 좀 더 관대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고슴도치가 언제나 큰 녀석 하나를 노리는 사냥꾼이라고 한다면 여우는 무언가를 부지런히 줍고 다니는 채집자이다. 이게 약간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뭔지는 대충은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이제 고슴도치가 이제 칼막스라고 하면 상부 구조, 하부 구조, 마르크스죠. 그리고 이제 얘기했고, 지그문트 프로이트도 무의식과 그 다음에 일반 의식, 어찌됐든 말콤 그레드웰, 티핑 포인트, 어찌됐든 뭐 일반 시간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되게 큰 어떤 체계, 사회를 관통하는 어떤 그 큰 구조로 이제 분석해 내려고 하는 게, 그래서 고슴도치라고 표현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큰 사냥꾼이라고 표현했고, 여우는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의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테틀러 교수의 기준으로 보면 여우에 가깝습니다만 여전히 제 전망의 적중률은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6월의 브렉시트처럼 큰 실패를 맛본 경험이 꽤 많습니다. 결국 시장을 전망하면서 어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잃을 게 많아지면 더 나아가 전망의 빈도가 잦으면 잦을수록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의 양이 늘어나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잠시 탈렙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겠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전망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또 욕먹고, 맞으면 맞았다고 되게 인정받고, 어디 또 패널로 초빙되고 그러잖아요. 참 이게 웃겨요. 계속 읽어볼게요. 한 괴짜 재벌이 러시아 룰렛을 하여 살아남으면 $10,000,000를 주겠다고 제안한다고 가정하자. 러시안 룰렛은 6연발 권총에 총알을 한 발만 넣어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게임이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역사 하나가 실현되며 6개의 역사 모두 발생할 확률이 같다. 6분의 1이죠. 6개 가운데 5개는 돈을 버는 역사이고, 하나는 난감한 보고기사를 신문에 올려야 하는 역사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역사는 단 하나뿐이라는 문제다. 누군가 $10,000,000를 벌게 되면 언론에서는 멍청하게도 그를 찬양하고 칭송할 것이다. 하지만 가족, 친구, 이웃들이 러시아 룰렛 승자를 모델로 삼기라도 한다면 어쩌겠는가. 러시안 룰렛을 하려면 어느 정도 생각과 배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게임을 계속한다면 결국 불행한 역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만일 25세 청년이 1년에 한 번씩 러시안 룰렛을 한다면 그는 50회 생일을 맞이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하지만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 많아서 예컨대 25세 청년이 수천 명이나 된다면 우리는 몇몇 생존자를 보게 될 것이다. 가로 열고, 극소수의 생존자는 엄청난 부자가 되고 나머지 거기 대다수 무덤에 붙일 것이다. 이게 또 이제 주식 투자하면 1%만 부자가 되고 90%는 돈을 잃는 게임이다 라고 이제 되게 누구나 하는 말이고, 근데 테슬라 주식 영상에도 한 분이 좀 남겨주셨어요. 뭐 저게 약간은 부정적은 아니고 인정을 한다. 하지만 소소한 수익에 만족을 하면은 그래도 나는 승산은 좀 있다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항공주 이런 데 좀 약간 위험하게 도박하면 안 될 것 같고, 삼성전자나 되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약간은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아마존 너무 붙어 있고 그냥 망하지 않을 기업이 적당히 좀 내려왔을 때 사 놓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사는 것은 약간은 과열돼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주라서 너무 올라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를 보고 나서 저가 매수 원칙을 좀 정했기 때문에 지금 좀 살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나는 과열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추천드렸던 항공주도 지금 한국의 항공주를 좀 약간 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부정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내가 너무 도박성, 변동성을 이용한 시세 차익은 좋겠지만
그래 너무 그 회복 회생이 가능할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종목인데 저평가된 걸 사는 게 정신 건강에도 유리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인내를 가지고 되게 기다려야겠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40달러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39달러 38달러, 8달러 이 정도 내려오면은 상당히 저평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살만하다. 괜찮게 살만하다. 시세 차익도 누리고 팔면은 좋아요. 근데 그 기회가 얼마나 오겠냐마는 그게 3월달에 충분히 많이 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우량주를 저평가됐을 때 좀 기회가 왔을 때 계속 현금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사는 거. 예를 들어서 늘 말씀드려요. 테슬라는 성공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만 달러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내려왔을 때 400달러나 360달러가 다시 내려왔을 때 못 사는 게 아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안 룰렛으로 베팅하여 번 1000만 달러와 치과를 열심히 운영하여 번 1000만 달러의 가치는 다르다. 룰렛으로 번 돈이 운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만 제외하면 둘 다 구매력 면에서는 똑같은 돈이다. 회계사 보기에도 똑같고 이웃이 보기에도 똑같은 돈이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두 돈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다시 인용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입장에서 이런 비유를 만나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외에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홀짝 게임을 하듯 매년에 시장이 오르는지 혹은 빠질지를 예측하고 또 거기에 베팅하는 것이나 러시아 룰렛에 참여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둘의 차이점은 다 하나뿐이죠. 목숨을 잃느냐 아니면 노후를 대비해 평생 모아놓은 자산을 한 방에 날려버리느냐. 맞네요. 저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사실은 진짜로 오늘도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오늘 아까 어제 손절했으면 더 나았을걸? 뭐 이런 생각도 계속 하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손절하기엔 너무 용납이 안 된다. 그죠? 오히려 지금 손절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라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100만 원 벌고 뭐 200만 원 벌고 이럴 때는 뭐 주식 좋네 라고 이제 이렇게 의기양양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내가 분명히 아침에 손절한다 해놓고 손을 자른다라고 해놓고 절단한다 해놓고 왜 삼성전자랑 또 동아 지질인가 그걸 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참 유혹적이다. 이거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산책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리냐면 신정환 씨 들으면 미안하지만 디스하는 거 아니고 연예인 도박, 온정 도박 이런 거 보면 되게 제가 아니 머리에 뭐 맞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주식 투자 한 번 안 해봤을 때 아니 이렇게 인기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왜 뭐가 아쉬워서 모르나 결과를? 이거 도박한다고 그러면은 뻔히 자기 인기 그냥 폭락하고 없어지고 인기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연예인인데 왜 이렇게 자기 이미지 관리를 안 하지? 뭐 술 먹고 이런 거는 내가 어제 음주운전 이런 거는 뭐 나도 뭐 가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도박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진짜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했었는데 제가 사실 뭐 주식 투자가 도박하고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했던 행위가 과연 도박과 어떤 차이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역시 단타로 이제 테마주에 들어가고 이런 거, 내가 오늘 아침에 지진주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도박이야 라고 했어요. 제가 도박이야 했는데 또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데이트레이더들이 이렇게 제가 이 영상을 만약에 들은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그러면 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너 뭐 삼성전자 들고 지금 48,000원인데 지금 48,000원에 사가지고 뭐 10만원대까지 계속 들고 있어. 그러면 한 5년 동안 들고 있어.
그러면은 5년 동안 들고 있으면 너는 그러면은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지 year trader, 5 years trader가 아니 뭐 5 years trader지. 그러니까 시간만 늘린 것 뿐이지. 사실 너도 그 투기꾼 아니냐. 너도 도박이잖아. 오를 거에 대해서 베팅하는 거 아니냐. 5년 뒤에 뭐 말이 좋아서 장기 투자고 뭐 가치 투자라고 하지만 사실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니? 라고 하면은 뭐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렸을 뿐이지. 얘네들도 같이 테마주 이런 사람들도 오늘 내가 내일 오른다는 거 뭐 북한주 이렇게 하잖아요. 내일 오른다는 계절주라고 하는데 내일 오른다는 거에 나는 내일 30% 오른다에 베팅하는 거야. 근데 너는 5년 뒤에 30% 오른다에게 베팅하는 거고 뭐가 다르니? 뭐 솔직히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신정환도 좀 내심 이해가 되고 신정환도 사실은 뭐 오늘 뭐 베트남 오케이 여행으로 가야지. 이번에 내가 도박을 안 해. 미쳤다고? 저번에 한번 그렇게 욕먹었는데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큰일 나. 안 할 거야? 라고 딱 가는데 저녁에 딱 술 한잔 하니까 심심해. 약간 취기가 오르면서 살짝 누가 알겠어? 딱 한 번만 할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주식과 손절하겠습니다. 근데 뭐 내가 뭐 내 얼굴 아는 사람도 없고 한 번만 할까?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해버렸는데 야 정말 반성이 많이 됐고 야 참 무섭다. 진짜 도박과 같구나. 이게 참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박하면 드라마 보면 그 은행에서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돈 훔쳐가지고 따가지고 내가 이걸 불려다 줄게 그랬는데 제가 야 저런 아빠 두고 진짜 한심해 이렇게 했는데 그 꼴하고 뭡니까? 제가 사람 안 때리고 돈을 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 꼴하고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행위가 뭘까? 결국에는 어떤 행위를 한다? 제가 아침에 인간을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 나는 그러면은 그 부자가 될 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데이 트레이드로 버는 돈이 나는 되게 부자가 부자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데이 트레이더로도 되게 건전하게 버는 거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부자의 그릇이라고 되게 이쁘게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돈이 나한테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는 사실 이게 윤리적 색채, 도덕적 색채를 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착한 사람이 돼야,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 선한 영향을 줘야지 나한테 돈이 들어와. 사실은 이러거든요. 사실은 합리화시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좋은 생활 습관, 아침형 인간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논어적으로 가잖아요. 공자주의 같고 윤리적인 것 같고 되게 도덕적으로 되게 바른 사람, 착한 사람이 돼야 돈을 벌어. 이게 좀 구시적인 논리 같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약간 실용화, 색깔을, 표현 방식을 바꾼 것 뿐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데, 예전에 공자와 같은 선비와 같은, 조선시대 선비와 같은 생활이 지금, 그 선비들이 뭐 했어요? 뭐 태계 이황 이런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체조 해요. 그럼 지금은 새벽 4시에 아침에 모닝 인간, 아침에 굿모닝 인간, 굿모닝 퍼슨. 그래서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되게 서구형인 것 같고 되게 모던해 보이죠. 근데 조선시대 선비의 생활이 그랬다니까요. 일어나가지고 기체조하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필라테스를 한다든지 조깅을 한다든지 러닝머신 위에서 달려주면 더 멋지잖아요. 그 옷도 멋지게 입고 그 다음에 탁 이어폰 끼고 유튜브 딱 보면서 더 멋있잖아요. 근데 태계 이항이 기체조한 거 뭐의 차이입니까? 그 다음에 하늘턴 따지 그 춘추 이런 거 읽는 거예요. 논어 읽으면서.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죠? 나는 독서를 할 거야. 세계 문학 고전을 딱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역시 나는 빌 게이츠처럼 독서를 많이, 하루에 30분씩 독서를 했기 때문에 나는 제2의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딱 봐. 나는 역시 워런 버핏이야. 라고 이제 자기 만족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사람들이, 논어나 맹자를 읽으면서, 뭘 준비한다 그러죠? 바보가 돼버렸네요. 급제.
자원급제를 하기 위해서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준비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게 말의 차이지. 그래서 사실 부자의 그릇, 뭐 아침형 인간, 그리천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도덕적 인간이 돼야 돼. 너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선한 영향을 발휘해야 돼. 라고 하는 옛날의 말들을 좀 요새 시대에 맞게 이쁘게 표현했을 것 뿐이다. 그래서 내가 반듯해지면은 반듯하게 돈이 들어온다라고 논리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피폐해가지고 이게 시세 중독이 돼 있으니까 나는 시세 중독자가 아니야. 라고 해서 가치 투자를 표방하면서, 그래. 아닌 척 하지만 사실은 이건 도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나는 그 주식과 단지 선언. 근데 결국에는 시간을 늘렸을 뿐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나는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 제가 삼성전자 누구나 다 알잖아요. 제가 삼성전자를 아는 수준은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아는 수준과 똑같아요. 제가 재무제표 안 들어봐도 돼라고 제가 말했지만 사실은 도박이죠. 일본 말이 되게 좋아 보여. 일본 봤죠? 도박 경마장 가면은, 저 경마장 안 가봤는데 이런 거죠. 일본 말이 되게 털이 다 보도보다 빛나 보이고, 그 다음에 일본 말이 지난 경기 20번에서 18번 이겼어. 그게 시가총액 1등인 거죠. 누가 봐도. 응?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럼 일본 말이 걸어. 확률이 제일 높아. 확률이 높은 걸 하는 거예요. 시가총액 1위 기업에 걸어. 이제는 무조건 앞으로 이겨. 근데 쟤가 좀 나이가 들었어. 우리로 따지면 뭐죠? 현대자동차죠. 나이가 들었어. 현대자동차 근데 갈 수 있을까? 그래도 예전에 엄청 한 달까지 했던 말이야. 저기 걸자. 이거하고 사실은 제 생각에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참 그래서 탈렙이라는 이 책을 제가 산 거고, 과연 행운을 섞지 마라 그러면 탈렙이 제시하는 해법은 뭘까? 그래도 나름 구루 아니에요, 구루. 나름 구루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호 주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치과 의사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이겁니다. 탈렙이 행운에 속지 마라 해서 하려는 말은 매우 명확합니다. 왜 치과 의사의 길을 가지지 않고 러시안 룰렛의 길을 가느냐고 나는 것이죠. 특히 탈렙은 아주 흥미로운 두 사람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네로는 치과 의사처럼 나이가 듦에 따라 더욱 안정적인 성과를 올리는 투자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자산은 매우 안정적인 미국채에 투자되어 있으며 절대 어떤 한계 이상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죠. 그 해모형의 투자자에서 말하면 되게 방어적인 투자자죠. 이 결과 그는 트레이딩 루비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트레이더는 아니지만 대신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트레이더라 할 수 있습니다. 여유 시간도 많아서 직장 다니며 박사 학위도 취득했으며 또 1년에 한 번 반학기짜리 세미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따지면은 예전에 예금금리 엄청 5% 7% 했었을 때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 전략 근검성실하게 전략해서 은행에 잘 저축했던 스타일일 수 있겠죠. 반면 주어는 투자 증급이 낮은 채권, 즉 하이 일드 채권에 투자하는 트레이더입니다. 그는 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그저 운이 좋아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었을 뿐입니다. 저의 4월달이죠. 그렇지만 존의 집은 네로의 집보다 훨씬 크며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그의 아내는 주변의 이웃에게 자신의 부를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다들 예상하다시피 존의 전성기는 매우 짧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4월 한 달로 끝났어요. 예상치 못한 충격이 지금 항공주가 물려있습니다. 시장을 덮친 순간 만약 지금 제2의 코로나가 닥쳐오려 하고 있어요. 존의 펀드는 거덜나고 결국 그 큰 집을 팔고 쓸쓸히 시장을 떠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사례를 읽은 후에야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 물처럼 넘쳐 흐르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버블이에요, 버블. 코로나 버블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 돈을 벌고 잃는 것은 대부분 운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네로처럼 그리고 치과 의사들처럼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확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자신이 어떤 포지션을 쥐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투자한 것이 정말 안정적인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장의 위험 요인이 출현했을 때에도 정말로 안정적인 것인지를 점검해 보게 되었죠.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인데, 누구나 리먼 브러더스 사태나 그다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될 거라는 것을 어느 시점에 폭락하게 될 건지 예측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못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럼 그 예측을 해낼 수 있으면은 대단히 빠르게 현금화 시켜서 자기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느냐? 물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조던 내일의 부처자인 조던 김장섭 씨는 자기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뜬 게 뭐 3번 뜨면은 이제 공황의 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빼야 된다. 뭐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요. 그냥 과거 나스닥을 다 분석해 봤으니까 이거는 근데 과거 사례로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또 변했잖아요. 그 과거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와 똑같이 재현된다. 그러니까 재현 가능성, 재현성에 대해서 김장섭 씨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높은 비중을 엄청 둔 건데 사실은 그게 맞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아니오시다라는 답을 하는 사람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냉정하게 들여다 보면은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참 이걸 알아내기가 참 어렵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2차 코로나 폭락이 온다. 올 수밖에 없다.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돈을 뺄 거예요. 이번 주에 돈을 뺄 건데 사실은 이번 주에 돈을 빼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반등이 온다 그랬잖아요. 항공주가. 근데 반등이 정말 살짝 오고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월요일날 돈을 뺐어야 제가 가장 손해를 적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일 당장 2차 폭락이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오랫동안 물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2차 폭락 온다고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2차 폭락 온다면서요. 2차 폭락 온다는데 왜 인버스 곧버스에 아니오세요? 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2차 폭락이 온다고 했지만 2차 폭락이 오면 제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떼고 그러니까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제 자산을 충분히 지금 4월 달에 한시적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네로처럼 돈을 벌고 지금 빼더라도 그래도 돈을 벌었어요. 돈을 빼고 안정적인 예금 1% 주는 대로 다시 가고 은행 한번 욕했지만 일단은 안정적인 대로 피신해 있다가 2차 폭락이 오면 좋아요. 오면은 그때 탁 줍줍 하면 되고 2차 폭락이 안 오면은 뭐 계속 올라가. 그러면 좀 기회를 놓친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뭐 기회를 놓쳤다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저는 기회를 놓친 거일 수 있지만 뭐 어차피 내가 먹지 못했던 거 그냥 아쉬워하지는 않겠다라는 거고 근데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기회를 잡는 거죠. 근데 다만 인버스에 지금 제가 곧버스에 돈을 내어버렸다는 것은 온다는 거에 100% 올인하는 거거든요.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네,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안전한 대로 피신하겠다는 겁니다. 2차 폭락이 반반이에요. 반반이기 때문에 안전한 대로 피신하겠다는 거지 2차 폭락이 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반반이기 때문에 오면 좋겠다. 근데 대신 올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높다고 51% 정도로 보기 때문에 나는 현금화 시키고 은행으로 약간 피신했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 어려워. 확률 게임. 그러니까 네로처럼 한번 저는 좀 안정적으로 한번 좀 일단은 피해 오겠다. 그래서 저가 매수 안정적으로 저가 완전히 저가인 수준에서는 사면은 그래도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가 3월 중순에 64,000원까지 내려왔어요. 64,000원 즈음에 가면은 한 7만원 64,000원 다시 도달 못할 수도 있어요. 한번 폭락했는데 7만원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해야죠. 그 다음에 7만원 샀는데 64,000원 뚫고 5만원까지 6만원 5만 5천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죠. 그때는 더 좋은 거죠.
7만 원 산 거는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5만 5천 원에 또 사는 거예요. 5만 원 또 사고, 근데 어디까지는 회복하냐? 워낙 좋았던 우량주기 때문에 아무리 현대자동차가 좀 약간 테슬라나 이제 되게 그 전기자동차, 근데 전기자동차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사 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그 코로나 때에도 9만 5천 원 수준까지는 거의 한 번은 4, 5천 원, 10만 원까지 갔었어요.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만 원까지 떨어진다 하면 10만 원까지는 온다고 봐야 돼요.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재산이 2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그때 오면 현대자동차에 제 인생을 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세 번째 그 마지막 그 추천사를 너무 길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인생의 책이 다시 출간되니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썼네요. 이런 면에서 행운에 속지 말라는 제 인생의 책이라 생각합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깨끗하게 버리고 네로처럼 미국채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채는 매우 안정적인 데다 2008년 같은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012년 발간된 책 돈 좀 굴려봅시다 에서 추천했던 자산 배분 전략의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이제 가로를 열고 한국 주식과 미국채에 대한 분산 투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는 사실 탈랩에게 많은 부분 빚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행운에 속지 마라가 절판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다시 재출간되다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특히 밸류 리더스 신주 회장님의 감수까지 겉들여댔으니 더욱 가치 있는 책이 된 것 같습니다. 부디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투자의 본질을 깨치고 확률적 사고의 길을 걷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홍충옥 씨가 이제 추천의 글을 썼네요. 추천사만으로도 제가 거의 47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제가 지금 너무나 좀 털리고 있어가지고 멘붕 상태라서 말이 맞나? 그래도 이제 다 여러분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될 내용이라서 제가 좀 말을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행운에 속지 마라는 계속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떨리게 계속 빨리 더 읽고 싶은데 오늘은 너무 1편인데 너무 길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도 빨리 아마 이번 주 내에 한 편씩 계속 매일 올리지 않을까. 지금 마음은 2편을 지금 바로 찍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도 같이 들어주시면서 저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배울 게 없죠. 배울 것보다는 제가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실제 투자를 하면서 저를 반면 교사를 삼았으면 좋겠다. 쟤처럼 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했던 현명한 투자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인용해 드렸던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저보다 엄청 뛰어난 성공한 투자자들이 썼던 내용들의 책들을 계속 읽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여러분에서도 여러분만의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저가 매수라는 가치관에 되게 손을 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끝내 인내하고 인내라 하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단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도 단타의 매력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다만 항공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은 제가 의사결정은 순간적인 판단은 좀 잘못됐던 거는, 그러니까 순간적인 내동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공주를 계속해서 이익을 봤다 그래서 I love 에어라인스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자신을 타자화 시킬 수 있냐, 자기 자신을 객관화 시킬 수 있냐, 특히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끄집어내서 바깥에서 볼 수 있느냐, 이 경지에 오르면은 최고의 투자자가 될 것 같은데 그 과정까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책들을 전문가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만약에 들어주실 분이 있는 것도 아마 제 영상을 통해서 저랑 똑같이
제 또 경험을 반면교사 삼고,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린 책들의 내용을 읽으면서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도 언제나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